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9월에는 청약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월 공모주도 청약을 시작하니까요.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부터 공모주 제도가 조금 변경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해 말까지는 의무 확약을 신청한 기관에게 최소 30% 이상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이 끝나고 최종 의무 확약을 확인했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종목들은 최종 의무 확약이 30% 넘게 걸려 있을 텐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일부터 매도하는 것을 조금 제도적으로 막아주는 정책이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공모주 투자 환경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현재 5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나마 스펙을 제외하면 일반 공모주가 3종목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5종목 중에 명인제약은 코스피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9월에 첫 번째로 청약하는 종목은 S2W이니까요. 낯이 익은 종목인데 이 종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주차인 다음 주는 S2W만 청약하는 일정이고요. 9월 10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에 환불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환불기간은 4일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S2W는 지난번에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를 해놓고 청약하는 날 아침에 철회를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철회를 했다고 하던데 여하튼 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철회한 다음에 증권신고서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다시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큰 변수만 없다면 이번에도 수요 예측에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S2W는 사이버 보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범죄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플랫폼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주로 해외 정부기관에서 이러한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고 실적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흑자를 내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합니다. 그리고 상당 공모가가 13,200원으로 잡혀있고 시가총액은 약 1,400억 원으로 상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약 31%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으니까 유통 물량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대신증권에서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 9월 3주차도 청약하는 종목은 하나뿐인데요. 코스피로 상장하는 명인제약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9월 18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되고 환불기간이 4일이라는 게 약간 아쉽게 느껴지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보았지만 아마도 이가탄이나 메이킹 같은 제품 TV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명인제약이 만들고 있는 대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가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광고를 봐왔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 회사가 아직까지 상장을 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돈을 잘 벌고 있고 특히 상당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약 11배로 상장하기 때문에 밸류를 나름 합리적으로 잡고 나왔다고 생각되고요. 게다가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없고 공모주주 물량만 유통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의무 확약까지 감안한다면 유통 물량이 아마도 10%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유통 물량도 아주 좋기 때문에 아마도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수요 예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고 상단 공모가가 58,000원으로 잡혀있고 시가총액은 약 8,500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관사는 KB증권에서 단독으로 주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마지막 주인 4주차인데요. 세 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스펙 11호는 주말을 끼고 청약하는 일정이더라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명인제약과 비례청약 기준으로는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KB스펙은 월요일에 청약이 시작되고 일반 공모주인 노타는 화요일에 청약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종목은 하루 단위로 청약을 시작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스펙부터 체크를 해보면 삼성스펙은 모집하는 금액이 100억 원이고 KB스펙은 150억 원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집 규모로 나누어 보면 삼성스펙은 소형이고 KB스펙은 중형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스펙들이 다른 종목과 함께 상장할 때는 시세를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상장 일정을 확인하고 단독 상장하게 된다면 청약을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마지막으로 청약하는 종목은 노타라는 기업인데요. 인공지능이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자원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드는 인공지능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래도 서로 먼저 사겠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타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최적화를 시켜주는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구린 장비로 개발을 하고 있으면 조금 성능을 억제를 시키더라도 그 장비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솔루션인 것 같던데요. 여하튼 나중에 청약하기 전에 증권신고서를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 공모가가 9,100원으로 시가총액은 약 1,900억 원으로 밸류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실적이 적자이기 때문에 기술특례 조건으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약 29%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이니까 유통 물량은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관사를 정리를 해보면 9월에는 아무래도 명인제약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거든요. 명인제약을 주관하는 KB증권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반 공모주를 주관하는 대신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도 혹시 계좌가 없다면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9월 첫 번째 공모주인 S2W는 다음 주 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오랜만에 정리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는 다음 주에 다시 공모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